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퍼셉트론을 실제로 파이썬을 통해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퍼셉트론을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따라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 레이어가 있고 또 인풋에 따른 웨이츠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웨이츠를 곱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해진 인풋과 웨이츠들의 합을 계산을 해서 스텝 펑션을 거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퍼셉트론 모델인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함수를 계산했는지, 함수를 만들었는지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왼편의 AND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진리표이죠. 그래서 x1, x2에 의해서 y 값이 결정되는 그러한 펑션이었습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퍼셉트론 모델로서 만들어 보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퍼셉트론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이 W를 웨이츠라고 부르고 B를 바이어스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세타가 있었죠. 세타가 왼편으로 올라갔습니다. 왼편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세타가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 모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해봤는가 하면 이런 값을 집어넣어서, 자 이런 값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x가 0이 들어갈 때 혹은 x1이 0이 들어갈 때 x2가 0이 들어갈 때 y 값이 이 테이블에 나온 것처럼 어떠한 대응이 되는지 살펴보았죠. 한 두 개만 실험해 보겠습니다. 웨이트 1과 웨이트 2를 각각 0.5로 놓고요. 0.5로 놓고, 그리고 또 바이어스를 마이너스 0.7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가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맨 끝의 경우를 볼까요? 111일 경우, 111인 경우에는 자, 이 부분이 0.5이고 이 부분이 0.5이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이 부분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5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0.5가 돼서 합을 하면 1이 되는 것이고, 자, 이 부분이 뭐죠? 0.7을 마이너스 0.7이기 때문에 이 값은 전체는 0.3이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크죠. 그래서 y는 1 값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 경우를 볼까요? 자, 1, 0이 들어가면 y는 0이야만 되는 거죠. 자, 위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0.5이고 이 부분이 1이고 0.5, 0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0.7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죠? 이 부분이 0이죠. 이 부분은 0.5이고 마이너스 0.7을 하면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0.2는 0보다 작죠. 그러면 여기서는 y는 0이 되는 것이고 값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퍼셉트론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단순한 AND 게이트 펑션을 만들었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퍼셉트론 모델에 따라서 어떠한 웨이츠와 그리고 어떠한 입력 값의 곱의 합, 어떤 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트레스폴드 펑션, 어떤 함수에 의해서 y가 0보다 크면 1이고 y가 0보다 작으면 0이다 라는 어떠한 스레시홀드 펑션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이 나갑니다. 학습이라 함은 이 웨이트 값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행해 가면서, 자, 웨이트 값을 어떤 에러의 파라미터에 의해서, 나중에 이것을 코스트라 부르는데 에러의 파라미터에 의해서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죠. 언제까지? 자, 우리가 원하는 함수의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 에러 값을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웨이트 값을 바꿔나갑니다. 웨이트 값을 바꿔나가겠죠. 바꿔나가면 이제 웨이트 값이 고정이 될 것이고 어느 순간 고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 값에 따라서 어떤 함수 모양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함수의 비헤이비어나 어떤 동작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만큼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겠고요, 어떤 모델이라 할 수 있겠고, 요 부분이 지금 요 피드백 되는 부분이 이것이 러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머신러닝이라 하면 반복적으로 어떠한 값을 주고 또 원하는 값인지 원하는 값이 아닌지를 확인해 가면서, 만약에 원하는 값이 아니라면 어떤 에러율이라든가 어떤 에러와 관련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자, 이 웨이트 값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 값이 결정이 되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그 모델을 가지고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퍼셉트론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자, 퍼셉트론의 러닝하는 방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하지 않았죠.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자, 이 부분 웨이트를 어떻게 계속 업데이트 할 것이냐, 어떤 에러의 어떤 결과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대한 값과 실제로 나온 값이 어떤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러한 에러와 관련된 어떠한 값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웨이트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학습이 일어날 때에는 웨이트는 0이나 아니면 아주 작은 스몰 랜덤 넘버로 세팅이 됩니다. 근데 주로 0은 사용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스몰 아주 작은 랜덤 넘버로 웨이트를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에 각 샘플에 대해서 물론 여기 보면 다시 기억을 되돌려드리면 X가 있고 요것은 샘플 넘버죠. 아래는 뭘까요? 아래는 이것이 피처죠, 피처. 그래서 어쨌든 자, 어떠한 샘플에 대해서 뭘 하는가 하면은 자, 실제 모델이 출력하는 출력 값을 구합니다. 여기서는 y hat으로 되어 있는데 자, y hat을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위 말해서 하이포테시스에 의해서 가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값이죠. 이때 웨이트는 랜덤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혀 그 아웃풋이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어떠한 가설에 의해서 W가 얼마이다 라는 가설에 의해서 입력이 주어지면 출력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은 자, 이것이 원하는 값이 아닙니다. 자, y hat이 우리가 실제로 바라던 값이 전혀 아니에요. 뭐 크거나 같거나 크거나 작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같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뭘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어떠한 W 값에 어떠한 피처에 대한 W 값의 보존 값을 웨이트로 다시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보존 값입니다. 웨이트를 어느 정도 옮길 것인지 더 크게 할 것인지 작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그러한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요 변화분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된 것은 요것은 소위 말해서 학습률이라고 부르고요. 학습률이라고 불러서 보통 0.01, 0.001 나중에 이 학습률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식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이 뭐였죠? 이 부분이 지금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값이죠. 기대하는 값이고 이 부분이 뭔가요? 실제로 우리가 하이포테시스한 모델, 어떤 가설이 우리에게 준 결과.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값이고 이 부분은 지금 머신러닝 모델이 여러분에게 준 값입니다. 둘 간의 차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와 곱하는가 하면 자, x값과 입력값과 곱을 하죠. 그렇게 해서 웨이트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새로운 w를 구하는 델타 w를 구해봤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러한 공식에 따라서 어떻게 W1, W2 다시 말해서 피처에 따른 W1, W2를 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W0, W0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W1이 있는데 W1은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자, 여기 학습률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값이 있고 실제로 모델이 출력한 값이 있고 그리고 자, 입력값에 의해서 W1이 만들어지고요. W2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다시 앞으로 그림으로 돌아가면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우리가 새로 웨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자, 델타 W를 구했고 자, 새로운 W 값은 기존의 W 값에다가 델타 W를 구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뭐에 디펜던트한 것이라고요? 어떠한
기대하는 값이 있겠고 실제로 모델이 출력 같았는 값이 있고 입력 값에 의해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W를 업데이트해 가면서 학습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퍼셉트런 모델이 왜 효과적인지는 여기 슬라이드에서 조금 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실제로 옳은 답을 추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원래 기대했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실제로 모델이 나온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자, W 값은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전체 값이 0이 되고 그래서 W 값은 델타 W 값은 제로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기존에 있는 W 값은 자, 이 식에 의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되면 기존의 W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아래에 보시면 우리가 원했던 값이 기대했던 값이 1이고 또 모델이 만들어낸 값도 1입니다. 그럼 이건 역시 델타 W는 0이 되죠. 그래서 W는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론을 잘못했다고 하면 기대했던 값이 1인데 마이너스 1로 추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금 양수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0보다 큰 값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 이 식에 의해서 좀 더 큰 W 값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했던 값은 1이고 그리고 모델이 만들어 놓은 값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이 커져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W도 커져야겠죠.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역시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원했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하지만 모델은 1을 출력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하게 되겠죠. 자, 원래 기대했던 값이 마이너스고 그리고 모델에 나온 값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우리가 W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음수가 되어버리고 자, 이 전체 W 값은 역시 음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퍼셉트런 모델은 이런 식으로 W 값을 조금씩 바꾸어서 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간단한 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붓꽃 모델입니다. 그래서 붓꽃의 꽃봉오리라든가 아니면 잎의 길이를 가지고 붓꽃이 어떠한 종류인지, 아일레스가 어떠한 종류인지, 세토사인지, 버시컬라인지 아니면 버지니카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이 모델에서는 약 150개의 샘플이 있기는 한데 100개의 샘플만 쓸 것입니다. 그래서 세토사하고 버시컬러가 학습 모델로 주어지고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세토사인지 버시컬라인지를 알 수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피처 중에서 세팔 랭스가 있고 페탈 랭스가 있는데 이 두 개만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으로 그 퍼셉트런을 한번 인코딩 해 볼 텐데요. 제가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피터에서 이 모델을 열어보실 수 있고 이 모델은 제가 웹에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셉트는 여기서는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클래스는 처음에 이닛으로 시작하죠. 퍼셉트런의 그 객체가 실행될 때 그 객체를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이 이닛이 동작을 할 것이고요. 이 fit이 실제로 어떠한 학습시키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netInput이 우리가 그 퍼셉트런 모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웨이트 값과 어떠한 x 값의 웨이트 값과 입력 값의 곱을 합한 것들이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redict가 실제로 이것이 뭔가 하면은 그 threshold 함수겠죠. 그래서 자, 그 x하고 w 값의 곱의 합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이 0보다 큰지 작은지 0보다 크면 1이 되는 것이고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이 코드를 보시면 일단 위에 보시면 ETA라고 있죠. 이것은 학습률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얼마큼 빨리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 느리게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더 세밀하게 이 웨이트 값을 바꿔나갈 것인지 등등을 결정하는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습을 몇 번 일으킬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번 정도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W 값이 초기에는 랜덤 넘버로 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랜덤 스테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시드 값이죠. 시드 값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하게 되는데, 자, 피치라는 실제로 그 학습하는 모델 내에서 보시면 요것이 seed입니다. 그래서 어떤 seed를 주면 랜덤 스테이트에 의해서 rgen이라는 어떠한 랜덤 값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랜덤 값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는가 하면, 자, w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w 값이 결정이 되는데, 이 노멀 값에 의해서 자, w 값은 여기 보시면은 몇 개를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x의 shape, 그 x가 지금 뭔가 하면은 그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numPy의 어레이인데 numPy의 차원 중에 첫 번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몇 개의 W를 만들어내야 되느냐? 한마디로 그 피처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처의 사이즈. 피처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그 테이블에서는 4개였죠. 그래서 꽃, 잎, 그리고 봉우리의 길이, 봉우리의 크기 뭐 등등을 얘기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테이블 내에서 4개의 피처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뒤에서 for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에러를 살펴보는 거, 에러를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에러를 여기다가 리스트에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실제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가 이 학습을 n번, n iteration 요만큼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매 학습이 이루어질 때마다 에러를 계산하는데,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여기 zip xy가 있죠. 그래서 for이 있고 zip xy가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자, 요것이 그 출력을 해보면은 요 x가 어떤 식이 되는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요것이 실제로 데이터 모양입니다. 데이터 모양이고요. 요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테이블에서 본 것처럼 세팔 랭스, 그리고 이게 꽃봉오리의 길이가 되는 것이고, 페탈이 그 꽃잎의 길이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꽃봉오리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꽃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꽃봉오리의 길이, 또 꽃잎의 길이, 또 꽃봉오리의 width, 그러니까 넓이, 그리고 꽃잎의 넓이, 이 4개를 계산하게 되는데, 4개를 우리가 입력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똑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세팔 랭스, 그리고 세팔 위스, 그리고 페탈 랭스, 그리고 페탈 위스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일리스 중에 그 붓꽃 중에 세토사다, 아니면은 뒤에 보시면은 버시컬러다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입력을 X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X로 받아들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요 Y가 뭔가 하면은, 요 Y가 지금 우리가 입력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되는데, 어딘가 하면은 여기 아이리스 세토사 이 부분이 실제로 Y 값이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어떻게 퍼셉트론이 동작하는지를 파이썬으로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것은 주피터에서 여러 번 퍼셉트론의 모델이고요. 이건 이미 다른 데서 만들어진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게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죠. 저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닛이 필요한데, 이 이닛이 존재하는 이유는 퍼셉트론의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그 퍼셉트론 그 객체를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이 있게 됩니다. 자, ETN은 뭔가 하면 학습률을 얘기하는 것이고, ET는 몇 번 학습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랜덤 스탯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하기 위한 see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fit이 학습시키는 모델이 되는 것이고, 이 학습 모델에서는, 자, 우리가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는 실제로 피처를 가진 데이터, 그리고 피처에 대한 어떤 값을 가진 데이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처 데이터가 요 x, 대문자 x가 되는 것이고, 요 y가 그 피처에 대한 어떠한 특징 그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W를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 seed를 받아서 랜덤 스테이트라는 함수를, 이게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되는 것이죠. rgen이라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든 다음에, 자,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자, W 개수를 랜덤 넘버를 만들게 됩니다. 몇 개를 만드는가 하면은, 자, x 쉐입이 뭐죠? x의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말해서 전체 x가 들어간 데이터의 개수만큼 우리가 데이터의 피처만큼, 이게 0이면 데이터 개수겠지만 이 1은 그 피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그 피처만큼 W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1이 하나 추가되죠. 그것은 W0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W는 피처에 더해서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러를 담을 수 있는 어떤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에 앞서 여기 net input을 보시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실제로 wi와 wx의 곱의 합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고요. 퍼셉트론의 그 인풋과 w의 합을 계산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자, 이 부분이 지금 threshold 펑션이죠. 그래서 이 값이 우리가 그 wi와 xi의 곱한 것의 합을 계산해서 그것이 0보다 크면 자 1이 되는 것이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로 계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죠? 이 wi를 계속 그 업데이트해 가면서 우리가 데이터에 나온 그 피처하고 어떤 대응되는 값에 맞게끔 w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전에 봤던 것처럼 델타를 구해야 되는, 델타 w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이 코드 여기 실제로 학습이 일어나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보시면 집이 있습니다. 자, x는 뭐라고 그랬죠? 어떤 피처 데이터이고, 그리고 피처에 대응되는 어떤 값이 y로 들어와 있고, 이것은 모두 아마 리스트로 들어와 있을 겁니다. 한번 그 모양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데요. 이것을 여러분 조금 이와 같은데, 자, 이 부분이 뭔가 하면은 셋8, 그러니까 꽃봉오리의 길이, 또 3.5는 꽃봉오리의 넓이, 그리고 1.4는 꽃잎의 길이, 0.1은 꽃잎의 넓이. 그러니까 셋8 length, 셋8 width, petal length, petal width가 되는 것이고, 자, 이런 특징을 가졌으면 아일리스 셉토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특징에 따라서 아일리스 셉토사를 쭉 표현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7.0, 3.2, 4.7, 1.4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이것은 버시컬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자, x라고 하면, 자, 이런 값들을, 요 앞에 있는 데이터 값들을 얘기하는 것들이고, 자, 이 값을 모두 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쓰는 값은 지금 뭔가 하면은 지금 셋팔 랭스와 그리고 패틀 랭스입니다. 두 가지 값입니다. 그래서 0번 위치에 있는 요 5.1, 그리고 2번 위치에 있는 0.4, 4.0 요것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y 값으로 아일리스 셉토사나 아일리스 버시컬라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 값들이, 그런 리스트가 쭉 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들어오고요.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읽겠죠. 그래서 집이라고 하면 어떻게 뽑아내는가 하면 앞에서 보신 데이터 중에 이렇게 한 줄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자, 셋팔 랭스와 그리고 패틀 랭스를 요 두 개와 요 y 값, 그러니까 피처에 대응되는 어떤 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자, 그것이 지배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터레이션 넘버에 따라서 여러 번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뭔가 하면은 지금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자, 학습률에 따라서 아까 우리 앞에서 보신, 자, 앞으로 돌아가시면, 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요 셀프 ETA가 되는 것이고, 타겟이 아까 우리가 본 요 Y값, 실제로 기대되는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셀프 프로젝트가 되어 있죠. 셀프 프로젝트를 밑에 내려가 보시면 뭐였죠? 자, 이것이 threshold 펑션이었고, threshold 펑션은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WI 값과 XI 값의 곱의 합을 한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해서 결과값과 타겟값과 비교를 해서 업데이트 값, 다시 말해서 델타 W를 구하는 것이죠. 델타 W를 구한 다음에, 자, 이제 각각의 W 값에 그것을 더합니다. 뭐와 더하는가 하면은 XI 값과 함께 해서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다시 돌아가시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XI가 없었죠. 그래서 코드에서 보시면 이 부분도 지금 XI가 더해지지 않고 있고요. 곱해지지 않고 있고요. 자, 이 부분부터 피처 1부터 피처 2까지 X1, X2가 곱해지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W 값에 따라서, 피처에 따른 W의 값에 따라서 X의 값을 업데이트 값에 곱해서 더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러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하면, 에러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업데이트가 0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틀렸으면 에러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식에 따라서 자, 델타 W0는 뭐 기대되는 값과 모델이 나온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W1이나 W2는 자, 거기에다가 X1과 X2 값을 곱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W를 업데이트 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데이트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여기서 일어나겠죠.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실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래 코드는 여러분께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판다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집어넣은 값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판다스에서 이 부분은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0부터 100개만의 데이터를 뽑아내겠다는 것이고요. 원래의 데이터가 이게 지금 한 150개가 되는데, 지금 여기 버지니카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만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개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제 네 번째 피처를 얘기하는데, 네 번째 피처는 뭔가 하면, 자, 0, 1, 2, 3, 4 그렇게 해서 Y값, 그러니까 어떠한 피처에 대응되는 Y값을 여기서 불러올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X값이 이제 불러 올려집니다. 그래서 X값으로 출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데이터에서 0부터 100번째까지의 샘플을 얻고, 그리고 0번 피처와 2번 피처, 0번 피처가 뭐죠? 0번 피처가 이것이 꽃봉오리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피처 0, 1, 2 요것이 뭔가 하면 petal length, 그러니까 꽃잎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X로 불러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추이를 좀 보시면, 자, 보시면 요 빨간 것이 셉토스하고 버시칼라가 지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퍼레 랭스는 지금 분포도를 보시면 4.5, 5.5, 5.5, 6.0, 6.5, 7.0 사이에서 이 앞에 분포되어 있죠. 그런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뒷부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 랭스를 보시면 버스칼라 같은 경우에 이 뒷부분에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패턴 랭스를 보시면 자, 1부터 5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버스칼라는 아래쪽에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셉토사는 아래쪽에 분포되어 있고, 버스칼라는 위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중간을 가르는 쪽 1차 함수를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정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y는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바이어스,
그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가르게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모델을 한번 돌려보시면 퍼셉트론 모델을 우리가 퍼셉트론 객체를 하나 만들어냈죠. 그래서 실제로 x값과 y값을 집어넣어서 실행해 보면 아래처럼 동작을 합니다. 보시면, 자, 그걸 분석해 보시면 이것은 지금 무엇인가 하면 초기 w 값입니다. 그래서 각각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자,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자,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첫 번째 샘플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이터레이션이 일어날 때마다 샘플 100개를 읽어드리게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역시 샘플 100개를 읽어드리면서 뭐 하는가 하면 W 값들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샘플을 읽어드릴 때마다 그것이 맞는지 그른지를 확인한 다음에 에러를 보정하게끔 델타 W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터레이션이 만약에 10번이 일어나면 100개의 샘플을 읽어드리면서 약 1000번의 보정이, W에 대한 보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첫 번째, 그러니까 0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샘플 0에 대해서 값을 보면, 이것이 보면 X값이죠. 이것이 세펄의 랭스, 그리고 이것이 패틀의 랭스입니다. 그래서 5.1이 이제 세펄의 랭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패틀의 랭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주어진 랜덤 W 값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주어진 것이죠. 처음에 주어진 것인데 이것은 W0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W1번, W2번,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피처에 대한 W 값, 이것이 두 번째 피처에 대한 W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진짜 모델이 만들어 봤어요. 이 W 값을 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1이라는 것인데, 아쉽게도 타겟이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아마 패틀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업데이트가 일어나죠. 다시 말해서 델타 W가 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W 값이 아래에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 업데이트 값에 의해서 새로운 W 값이 구해지고, 자, 그 다음 샘플에 대해서 보시면 이 W 값이 그대로 이제 사용됩니다. 이 W 값이 그대로 사용되면서 보시면 이 W 값과 이 W 값이 똑같죠? 다시 말해서 새로 업데이트된 W 값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해보니까 예측 값과 타겟 값이 맞아요. 그럴 때는 W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W 값은 수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측과 그리고 추측, 예측과 실제 값이 지금 대부분이 같죠. 대부분이 같고, 자, 첫 번째 이터레이션이 100번 해서 수행이 끝나고요. 그리고 좀 더 보시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터레이션이 끝났고,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도 그 값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W 값을 보정해 나가면서 실제로 W 값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에폭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그 학습 횟수, 이터레이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에 따라서 갑자기 얘네들이 뭐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그 에러율이 확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두 번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 모델에서는 한두 번 정도의 훈련을 해도 W 값이 쉽게 결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퍼셉트론이 어떻게 파이썬에서 구현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미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값이 있고, 자, 이러한 어떠한 수식에 의해서 W 값을 어떤 아웃풋을 결정하게 되는데, 어떤 함수의 아웃풋 값을 결정하게 되는데, 핵심은 뭐라고요? 바로 이 WI 값을 계속 보정해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Y 값이 나올 수 있도록 보정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 WI 값은 어떠한 델타 W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델타 W 값은 어떠한 학습률에 기대했던 값과 실제로 모델이 여러분에게 준 값에 이제 X 값, 인풋 값을 곱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W1과 W2를 계속 업데이트해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델이 될 때까지 모델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퍼셉트론의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퍼셉트론 모델을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은 사실은 W 값이 약간 디스크리트하게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지능적으로 바꾼 모델을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